조성주입니다. 핵심정리 서법영상 특강 제2강 오늘은 대전과 소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예인이라면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지만 특히 전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강좌는 서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역사적 또는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이 관계되는 인물들이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에 대한 심층적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만한 간단한 핵심만 정리해서 덧붙이도록 하고요. 필요에 따라 실기를 통해 운필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제가 서툰 솜씨로 직접 폰 가지고 촬영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용량이나 형태, 화질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짐에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제2강은 두 개입니다. 이론적인 부분, 그 다음에 곁들인 노트 설명, 이렇습니다. 대전, 소전에 관련된 이 실기는 세 번째 제3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대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전은 주문이라고도 하고 주소라고도 합니다. 이걸 대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주문은 진시황 중국 천하통일 이전의 문자로 진계 문자라고도 합니다. 진나라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노트 1입니다. 첫 번째, 주문과 육국문자 이랬는데요. 이 육국문자에 대한 그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든 또 서예 공부를 하든 육국문자가 나오는데 이게 좀 정확히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그럼 먼저 주문입니다. 주자죠. 복잡하죠. 주문은 주나라 때 그 태사를 지낸 사주, 사람 이름이에요. 사주라는 사람이 만든 서체로 소전의 전신이다. 이를 주소라고도 하고요. 서주 말에서 춘추 전국시대까지 진나라가 사용하였으므로 진계문자라 한다. 서주의 금문을 계승한 문자로 진나라에서는 서토문자라고도 하였다. 이것을 대전이라고 하고 당시 통용 한자의 표준이다 그랬습니다. 이 대전은 금문과 소전의 중간쯤에 위치한 글자체다 그랬어요. 다만 대전은 후한때 이 허신이라는 사람이 지은 설문해자에 수록된 약 220여 자의 주문 외에는 확실히 밝혀진 자료가 없고 지금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석고문 그리고 저초문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저초문도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기에서는 석고문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국문자입니다. 육국문자는 육국고문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전국시대에 이른바 칠웅이라는 게 있었죠. 칠웅. 7 제후국. 진나라,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 제나라, 한나라, 초나라. 이 한나라는 우리 한국 글자의 한자 같은 글자입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지도를 보면 서쪽에는 진나라가 있고 동쪽에는 이 6나라가 각각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 나라별로다가 세력을 형성하면서 난립하고 있었던 거죠.
이 시대를 전국시대, 즉 군웅 할거시대라고 말합니다. 육국문자는 이 전국시대 때 진나라를 제외한 우회 6나라에서 사용한 문자고요. 전국문자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각국이 사용하는 문자가 각각 형태가 다르고 또 복잡하고 이렇게 변화 발전을 하였는데, 예를 들면은 초나라에서 썼던 초간, 또 초백서, 그 다음에 조충서, 이런 것들이 이때의 육국에서 썼던 문자 중에 일부입니다. 이때 서쪽에 자리한 진나라에서 사용한 문자를 우리가 주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동쪽 6나라가 사용한 문자를 육국문자 또는 육국고문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한다. 이쯤 알아두시면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설문해자는 뭐냐? 설문해자는 책이에요. 책인데 중국 후한 시대에 허신이 지은 자전이다. 뭐 여러 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설문해자는 총 15편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수록된 한자가 거의 한 10,000자 정도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9,300~400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갖다 붙여서 해설을 해놓은 책입니다. 참 유용한 책이죠. 이것을 설문해자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이 설문해자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다음은 소전을 설명하겠습니다. 소전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이 승상 이사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중국 최초의 통일 문자죠. 그래서 진전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전서, 청나라 때까지 이어내려온 전서,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소전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금문이나 뭐 이런 건 별개의 문자입니다만은 소전은 그렇게 해서 내려온 글자를 소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소전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복잡한 주문을 간략화시켰다. 저 석고문만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아까 석고문이 그 대전의 대표적인 걸로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그 석고문이 오히려 소전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두 번째가 원필획이고 균일 정제하고 그 다음에 획간이 아주 균일하고 좌우 대칭이 매우 엄격하고 규범적 장방형이다. 이렇게 길이가 세로 방향으로 길고 대개 이 글자들이 다 크기가 똑같아요. 이렇게 세자면 세자, 네자면 네자가 나중에 법첩을 보시면 알지만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장방형이고요. 상반부는 조밀하고 하반부는 확장시켜서 탄력적으로 확장시켜서 그 부드러움 속에 굳셈, 유중 강이고 절대 수평으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합돼서 종합적으로 보면 한자의 규보말을 실현했다. 이거는 진시황의 대단한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통일문자를 가지고 즉 소전으로 써놓은 진나라 때의 대표적인 각석이 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승상 이사가 쓴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진7각석인데요. 역산, 태산, 낭야대, 지부, 동관, 칼석, 회계각석 등 이렇게 시기별로 그 순행을 해가지고 진시황이 나가서 그 지역에 가서 각석을 세웠어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대다수가
그 지역 특성을 설명한 것도 있지만은 진시황의 이 정치, 또 민생 이런 것들에 대한 진시황에 대한 그 칭찬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산각석이나 낭야 대각석 같은 것은 매우 유명한데요. 법첩으로 만들어서 쓰여져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첩을 구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전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의 끝으로 진나라 전서에 사용한 예를 한번 보면은요, 각석도 있고 권량, 저울, 돼 이런 것들이죠. 뭐 길이를 재는 거 이런 거. 네, 조판. 그 다음에 조판은 이제 황제의 명을 적은 판이죠. 그 다음에 병기, 와당. 그 다음에 기와죠. 병부, 화폐, 거울, 비액. 비액은 이렇게 생긴 비에 위에 있는 이 제목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비액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전화, 벽돌이죠. 그 다음에 수전은 전서체의 하나고요. 모인전, 인장을 새길 때 뜨는 이런 도장 등등을 새기는 데에, 쓰는 데에 우리 진대 소전을 사용했습니다. 앞서서 진시황의 업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대전과 소전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진시황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좀 조금은 알 필요가 있겠죠. 자세히는 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본명은 영정입니다. 이 영은 성이고 정이 이름이죠. 생애는 요만큼 살았어요. 대략 뭐 정확하게 49세? 50세도 못 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불로초를 찾고 천하의 명약을 찾고 아방궁을 짓고 뭐 병마용도 만들고 등등 했는데도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진시황은 진나라 장양왕 때의 그 장양왕의 아들인데요. 13살 때 진왕으로 왕위를 계승했고 39세에 자칭 시왕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천하통일이 됐을 때겠죠. 39세 때는 천하통일을 시킨 이후에 그러니까 시황제로 제위한 것은 요만큼입니다. 대략 한 11, 2년. 이 당시 아까 설명대로 당시 칠웅 중에 6국, 6나라, 연, 조, 위, 제, 한, 초 이런 나라들을 차례로 멸망을 시키고 중국 전국을 최초로 합병해가지고 난이 뭐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전설 속에 전설에 나오는 사망 오제보다 자신이 월등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자칭 시황제라고 칭했다라는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진시황의 공과 과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뭐 다는 모르죠.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는 흔히 진시황을 폭군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과연 폭군이었을까? 그것은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이 진시황은 분봉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제를 도입해가지고 9년제를 실시했죠. 이 분봉제라는 것은 이 공신이라든가 또는 호족이라고 해서 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왕족 뭐 이런 사람들한테 황제가 마음대로 봉통해 주는 거죠. 땅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제도죠. 그런 거를 없애고 이런 걸 실시해가지고 이 청나라에 내려올 때까지 한 2000년 정도를
계승을 해가지고 중앙 집권제를 확립했다. 엄청난 이 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서 설명한 대로 문자 통일을 완수했는데요. 대전에서 소전으로요. 이거를 서동문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도량형, 저울이나 되나 말이나 차죠, 차. 여기 빠졌는데 차. 이런 것들을 통일하고 화폐를 통일하고 해가지고 단일 중국 수립에 기여를 했다. 그리고 전국 도로 개선공사도 했더라고요. 도로폭을 6척 이상으로 규정해서 6자도. 당시에 한자는 지금 한자하고 좀 틀립니다. 아마 그 당시에 굴러다니는 이 마차의 폭이 정해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차의 바퀴와 바퀴 사이를 계산해서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당시 어느 나라의 마차가 자기 나라에 오더라도 편리하게 다닐수록 했다. 그 다음에 사상적 통일을 시켰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두고 우리는 진시황을 폭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만리장성. 그 다음에 만리장성을 축성을 하고 아방궁을 짓고 진시 황릉을 만들고 병마용 갱을 또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 진시황이 이 생전에 했던 일들이에요. 생전에. 죽은 다음에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생전에 자기 사후를 생각해서도 하고, 물론 만리장성 같은 것은 당시에 이 흉노족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한 거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당시 여기에 투입된 인원이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기록을 보면은 한 100만 명 정도가 여기에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이렇게 대규모 토목공사 축조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이것은 공이 될 수도 있고 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분서갱유 사건입니다. 이것은 승상 이사가 제안을 하고 주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명을 이제 왕이 내렸겠죠. 시황제가 내렸겠죠. 분서갱유. 여기서 분자는 불탈 분자고 갱은 구덩이 갱자예요. 이때가 진시황 통일 후 9년이니까 34년. 이때 이제 통일을 하고 나서 사사로운 학문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통일하자. 그래가지고 다만 의학사나 복서, 이 복서는 이 전복자, 점치는 책, 그 다음에 농업서, 이런 거, 법령, 이런 거를 제외한 통일 이전의 모든 서적, 예를 들면 시서, 시경, 서경, 그 다음에 제자백가의 서적들. 그 당시에는 제자백가가 많았잖아요. 여러, 묵자도 있었고, 뭣도 있었고. 이런 서적을 모조리 불태워 없앱니다. 그러니까 이에 불만하고 항거하는 그 선비들, 유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을 잡아다가, 그 당시에 잡은 인원이 한 470명, 500명 가까이 잡아다가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살아있는 대로 생매장시켜서 죽인 사건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진시황에 대한 기록은 사마천의 사기나 유향의 전국책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퀘스천마크를 하나 찍는 게 있어요. 사마천이나 유향은 곧 진나라를 멸망시킨 한나라 출신이다. 그러니 이들이 그 당시에 1 더하기 1은 2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의구점은 든다라는 게 어떤 기록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 네 번째입니다. 이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나라도 나오고 뭐 춘추 전국시대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주나라가 뭐 어느 나라인지 그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나라는 요때부터 요때까지 약 한 790년간 중국을 지배하던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속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왕조. 이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건국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주나라는 서주시대가 있고 동주시대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이 서주시대 때 특히 많은 문물의 발전과 함께 평화로운 시대였다고 그래요. 근데 동주시대로 접어들면서 BC 770년, 기원전 770, 요때로 접어들면서 나라의 세력이 약화되고 명목만 유지돼서 BC 256년에 이 동주시대가 마감되고 결국은 주나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춘추시대는 또 언제냐? 바로 BC 770년, 그러니까 동주시대가 시작됐던 요 무렵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BC 221년에 전부 끝나죠. 이거는 이제 천하통일을 했던 진시황이 천하통일은 그 시대니까. 그러면 춘추시대도 두 개로 나뉩니다. 요 시대 한 300년 되나요? 그 다음에 요 시대로 나누는데요. 요 시대는 약 280년간 공자가 지은 춘추라는 이 책에 기재되어 있는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이름을 하고요. 전국시대는 이른바 아까 설명대로 군웅할거 시대죠. 극도로 전쟁이 심하고 봉건의 기틀이 완전히 무너진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대. 그리고 전국책에 기록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전국시대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 시대가 마감된 것은 바로 진시황이 그 6나라를 전부 멸망시킨 시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시대도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 거는 두 가지. 춘추 전국시대가 언제쯤이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진나라의 멸망은 언제쯤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통일을 하고 나서요. 15년 만에 진나라는 멸망합니다. 오래 못 갔죠. 그때 왜 그러냐? 진시황이 살았더라면 그렇지는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진시황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순행을 나가다가 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18째 아들 호해가 2대 황제가 됐죠. 이때 환관, 조고나 이사 이런 사람들이 서로 짜고 결탁을 해서 결국은 이 호해가 아주 좀 어리석고 못났대요. 그러니까 폭정을 해가지고 정치가 아주 뭐 잘 못됐죠. 그래서 재위 약 3년 만에 이 호해가 또 죽습니다. 자살을 하죠. 근데 결국은 이 자살이라기보다는 환관 조고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어가지고 호의 아들인 3대 황제로 자영이 또 올라갔는데 요만큼이죠. 재위 46일 만에 2달도 안 돼요. 결국은 한나라 유방한테 멸망을 합니다. 결국은 멸망을 하죠. 이렇게 되는데요. 이 조고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아주 간신이죠. 이 사람이 농간을 부려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본인도 자기가 호해를 죽이고 황제처럼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 올린 자영에게 죽임을 당하고 삼족이 멸하게 됩니다. 이때 호회 시대 때 나왔던 고사성어가 지로위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가 나왔죠. 이 지록위마는요, 여러분들께서 고사성어집을 찾아보시면은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조고의 악랄성을 말해주는 이러한 고사성어입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차이나라는 이 발음, 이 영어 표기는 진이라는 발음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소전에 관한 그 실기는 제3강에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